피곤한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상쾌하지 않은 거. 피곤하다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반적인 피로는 사실은 과도한 에너지 대사나 과도한 활동을 한 후에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피로는 충분히 쉬어주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잠을 자고 난 이후에는 피로감이 사라져야 되고, 설사 피로감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피로가 아니다, 좀 병적인 피로인가 하고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 정도 일을 하면 이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았는데 이전보다 일을 덜 했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상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피로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면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체중 감량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당뇨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피로함과 동시에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에 변화가 생기고 추위를 타거나 덜 타거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걸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또 증상들 통해서 부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콜티졸이나 이런 다른 스테로이드 계열에 있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감별을 다 하는데, 장기나 이런 몸의 상태가 정상적이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6개월 이상 비정상적인 피로와 그와 동반되는 증상들이 따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만성 피로 증후군은 사실은 육체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몇 군데의 관절이나 이런 근육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통증을 좀 같이 동반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제일 특징적인 게 인후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후부의 통증이 좀 느껴지는 것, 이게 같이 좀 동반이 되고, 일부의 림프절 비대 같은 게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로하고 상쾌하지 않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밤새고 그래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루 밤새면 그 다음날은 잠만 자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나이가 들면 만성 피로가 생기기 쉬운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랑 만성 피로 증후군은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로, 이게 좀 오래되는 만성 피로는 사실은 나이 들면서 심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20대까지는 나이가 든다라고 해도 점점 체력적으로도 좋아지고 내 몸이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20대 중반을 넘기게 되면 이때부터 내 몸은 노화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이 나이 들면서 이 능력치가 줄어드는 건 고려하지 않고 이전이랑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몸은 어떻게든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가면 번아웃 증후군이 될 수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가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그 만성피로 증후군까지는 아니어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나이에 맞게 체력적인 부분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혹시 피로회복제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피로회복제가 타우린이나 카페인 같은 성분들이 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힘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잠깐 내가 피곤할 때는 이런 게 미리 있는 에너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돼 있어서 빼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고 안 좋은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분들은 진짜 차라리 이렇게 적당한 휴식을 취해줘야지, 오히려 더 막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먹으면서 억지로 기운을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의사연!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질환, 증후군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료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게 진단이 됐다고 진단했네 이제 치료하면 끝 이런 건 아니고요. 초반에는 정말로 나한테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무가 과다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피로감이 좀 지속이 되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만성화가 되고 육체적인 통증을 같이 동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가정에 대한 일이나 직장 업무에 대한 일 같은 것들도 사실은 같이 좀 상담을 해주면서 스트레스 요소들을 확인하고 풀어줄 수 있다면 풀어주려는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죠.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어쨌건 나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면 시간 같은 것들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시간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내가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비타민 성분들을 좀 같이 드셔주는 게 좋아서 과일이나 좀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당연히 내 몸에 있는 호르몬 레벨들을 이제 균형을 잘 맞춰서 나의 생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면부터 시작해서 식사 습관들 그리고 나의 업무 시간 같은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현대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피로에 대한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